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선제적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면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재차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의 요구 사항 중 4개가 협상 불가 항목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KBI그룹 자동차 부품을 이끌고 있는 KBI 동국실업이 멕시코 공장을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증축 공사를 지난달 26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만 제곱미터 규모를 14,720제곱미터만큼 넓혔으며 라인 자동화 및 현대화를 통해 생산 효율화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8이 최근 미국과 영국의 주요 글로벌 IT 매체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일간지 뉴스위크도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춘 4K OLED 모니터가 스마트 TV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호평하며 오디세이 OLED G8을 2024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뒤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소 쉬어가면서 오늘 코스피 음전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거래대금 많지는 않지만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시장 상승 종목의 수가 1,400개 넘게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뭐 괜찮습니다. 오늘 쉬어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주말에 전략을 항상 업로드를 해드려요. 영상을 따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일단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악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직전에 여러분들 3, 4월 달 우리가 1분기 말쯤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죠?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버벅이는 게 아니고. 그때도 여러분들 그때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6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또 뭐가 나오고 있죠?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포장이 나오고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유럽 증시랑 미 증시 흐름이 갈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총선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물론 노이즈가 있지만 미 증시는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대형주, 그냥 엔비디아가 잡고 그냥 끌어가는 시장이죠. 지금 시장의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세요. 코스닥도 제가 저번에 5월 말쯤에 제가 방송할 때 아마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수 떨어지는데 6월 말쯤에 지수가 떨어지는데 뭐가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서는 진짜 양봉 뜨네, 진짜 박스권 다지고 반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부서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악재를 보지 않으려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단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조금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경계심은 물론 가져야겠죠. 아예 뭐 놓아버리시라, 아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계심을 어느 정도 가지시되 시장이 그냥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에서는 확실하게 좀 포지션을 잡으셔서 수익을 내는 데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83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상방이 이제 880포인트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상승을 이번 썸머랠리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바짝 챙기실 수 있고 여름휴가를 비즈니스를 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말인즉슨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계좌를 전반적으로 보고 상승을 하겠거니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급이 쏠려오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지금 7월 달은 굉장히 쉽죠. 실적 관련해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매매 전략으로 좀 포트를 유동적으로 좀 변경하시면 수익을 좀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 그 제가 기존에도 화장품이나 식품 관련주들 많이 빠졌지만 거래 없이 빠진 것들 대부분입니다. 유전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때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여러분들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수급이 붙어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보시면서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주 그리고 개별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코스피 종목들은 여러분들 반도체, 자동차 빼고는 대부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실적이 어디가 잘 나올까요?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기존에 여러분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던 혹은 나오고 있었는데 더 잘 나올 중국향 매출을 좀 벗어난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신다면 코스닥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뛰어드시고 수익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뭐 특징주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식품이나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원전까지도 지금 수급이 좀 돌고 있어요. 이런 섹터들 위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시장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즐기자. 이거 놓치면은 또 7월 달 중반 넘어가서 또 힘드실 수 있습니다. 수익을 줄 때 확실하게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니었나. 확실한 시그널을 오늘 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쏠림은 여전한 가운데 실적주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쪽을 좀 유심히 살펴보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은 MSCI 편입 기대감이 있고요. 또 알테오젠은 테르가지 이슈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종목별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주가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저점 매수 관점 아직 유효할까요? 오늘도 유효하죠. 네. 오늘 쉬는 거는 식품주나 네. 그간 화장품들이 쉬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 매수가 저쪽으로 쏠리는 교차죠, 거네요. 교차. 네. 교차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아직도 수급 양호하다. 들어갈 자리가 완벽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략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해주시고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상승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상승하면 비중 축소하시고 오히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눌림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에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상승을 강하게 했었죠. 일단 수급적으로 아직도 살아있고 대부분 5일선 타고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각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45도 기준으로
대부분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45도보다 상단에 있어요. 60도, 70도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좀 필요하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지금 흐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만약에 기존에 잡고 수익을 보신 분들에게는 오늘 쉬어줄 때 잠깐 매도했다가 흐름 보고 다른 종목들 하다가 다시 추이 돌릴 때 다시 재투입. 이런 식으로 반복 전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오늘 쉬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식품주나 화장품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오고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 오늘 수급 쏠림 현상으로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 가운데 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6차례나 확진 사례가 나왔고 경북에서만 3차례가 확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백신 쪽이나 키트 쪽, 진바이오텍, 이글벳 이런 종목들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나쁘지는 않은데요. 사실 네.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창궐한 제가 지난 가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가을부터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확실하게 시장의 모멘텀을 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백일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근데 주가 상에는 반응이 안 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전략, 항상 이제 시장은 그렇잖아요. 내가 좋게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시장의 수급은 어디를 다 보고 있을까요? 반도체를 보고 있고 시장이 악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좋은 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업종들만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런 거 대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침에 진바이오텍도 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한 달 쉬고 반등 나오고 한 달 쉬고 반등 나오고 한 달 쉬고 반등 나와요. 차트가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좀 반복이거든요. 차트 살짝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의 좀 반복이라면 테마성 흐름으로 바닥 잡았다가 여기서 팔고 바닥 잡았다가 팔고 바닥 잡았다가 팔고 그냥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차트가 보시면은 한 달 쉬고 반등 나오고 한 달 쉬고 반등 나오고 반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흐름들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추이가 좀 나와줄 것인데 아직은 좀 시장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고 포트를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사실 보고 있는데 확실한 추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로 좀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큰 반응은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이목이 쏠리는 쪽으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영향으로 사조그룹주 강합니다. 증권가에서는 K푸드 열풍으로 수출 확대, 푸디스트 인수 등을 고려해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사조 대림에 대해 목표가 16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사조그룹주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산이나 식품 쪽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식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식품 쪽은 아직도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순환매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오늘 사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갔고 네. 사실 사조 대림이 상한가 간 거를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번에 직전에도 좀 가긴 했는데 이 자리까지 좀 올라온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사조가 올라왔지만 좀 저번에 직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HLB가 좀 훈풍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종목들 위주로도 좀 순환매 관점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K푸드 열풍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조대림이 오늘 강했던 이유는 이제 올해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4.05% 좀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49.1% 좀 늘어나서 1,918억 원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왔고요. 일단 내년 이제 푸디스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연결 매출액이 이제 4조 원에 좀 육박할 것이다. 굉장히 큰 수치가 사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오늘 뭐 4조 10부들, 4조 대림은 상한가 달성했고 4조 산업이나 오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20% 정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못 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 랠리는 이어갈 수 있고 아직 실적 관련해서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 달에 올림픽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올림픽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음식료 업종이다. 여기까지도 조금 파생시켜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끌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또 포인트 잡아서 저는 이제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년 매출이 좋을 거다, 4조 원이다, 추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지금 사서 내년까지 끌고 가야지.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주가는 항상 좀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갔다가 한번 좀 쉬어주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좀 전략적으로 내년 매출 보실 분들은 전략적으로 일단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짧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짧게 수급 들어올 때 받쳐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 그룹주 오늘 랠리 이어가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되 단기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올림픽 관련해서 식품 쪽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림픽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주류 관련주. 주류주.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 플러스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또 1등을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K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네,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김밥 관련주라든가 이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식품이 오프라인에만 좀 치중이 돼서 매출이 많이 찍혔는데 지금 인터넷이 사실 다 깔려 있고 우리 핸드폰으로도 먹는 거 주문하잖아요. 이게 온라인 중심으로 좀 채널이 확대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재료 투입도 안정을 좀 찾았고 마진 레버리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출이 음식료 업종들이 갑자기 왜 터져 나오는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내 내수에만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이게 해외에서 열풍을 좀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 특수는 올림픽 특수는 일단 주류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주류 관련주는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해요. 확 올랐다가 확 꺼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앞둔 가운데 주류 관련주 수급 쏠림 예상되고 있고요. K푸드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는 16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지난달에 K뷰티 컨퍼런스를 열면서 또 K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한국의 중소형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장품 쪽 다시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쉬어갔죠. 지금 한 보름 정도 대부분 차트가 좀 많이 쉬어갔었는데 제가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일단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 대부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한 번 장대 항봉 뜨는 것보다 두 번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마존 온라인 행사 관련해서 이게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아마존 온라인 행사입니다. 일단 16일부터 좀 진행이 돼요.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일단 뭐 저는 잘
쓰질 않지만 쓰는 것만 쓰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빅세일 기간, 지난 3월 달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마녀공장이라든지 제가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신 건 기존의 큰 그런 대형 기업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소형 브랜드를 잘 보시라고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마녀공장 등 중소형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바가 있고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아마존도 지난달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 좀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좀 열면서 이런 기대감까지도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주력 시장이 비중국 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기존에는 중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면 코로나가 사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중국을 넘어서 유럽, 뭐 이쪽 남미 쪽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에서 중소형사가 굉장히 좀 부각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한국 화장품이나 뭐 토니모리, 마녀공장 오늘 대부분 뭐 한 10% 정도 7, 8% 정도 좀 상승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보실 때는 옥석 가리기가 지금부터는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차트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차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좀 있는 거는 쉬어가지 않고 다른 종목들 다 쉬어가고 있던 와중에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차트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은 반등이 나와줄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소형주 움직임에 집중하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용기기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고용이 냉각되고 또 경제 지표가 주춤하는 것들에 힘을 받아서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있죠. 미용기기가 고가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를 하면서 또 고금리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또 증권가 보고서에 힘입어 미용기기 쪽 이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용기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미용기기 나쁘진 않는데요. 네. 대부분 차트가 좀 쉬어가고 있죠. 네. 앞서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선 지금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것과 유사하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를 보려고 하죠? 화장품만 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는 살짝 후발.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특정 섹터로 쏠려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박스권은 상승이 나올 때 다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섹터만 집중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용기기가 안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후발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다만 기를 모으고 있다. 한 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매집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좀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용기기에서 지금은 화장품으로 조금만 옮겨오자. 이런 식의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장품 쪽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데브시스터즈나 크래프톤, 넥슨게임즈를 제외한 게임주 다소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넥슨게임즈 신작 흥행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넥슨게임즈 두 자릿수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쉬어가던 조이시티 반등 움직임 나오는 가운데 넵튠이나 스코넥, W게임즈도 소폭 오름세 나타납니다. 전문가님, 게임 네. 쪽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도 개별적으로 이제 좀 훈풍이 불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게임주가 올라가려면 신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기존의 게임주가 너무나 안 갔던 게 뭔가 그런 신작 게임이 없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코인 열풍이 우리가 한번 좀 불어일으켰기 때문에 대부분 좀 그쪽 개발을 하느라고 게임을 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을 못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보통 출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훈풍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죠. 기존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강했는데
일단 넥슨게임즈 제가 오전에도 최근에 지난주에도 오늘 오전에도 좀 매매를 진행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신작 관련해서 퍼스트 디센던트 관련해서 흥행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순위를 좀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에 이어서 2위를 좀 차지하는 등의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신작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살짝 눌림을 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 뚜껑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 같은 게임주 모든 그런 게임주라 그래서 다 같지 않고요. 신작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뭐 하나 지금 진행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연달아서 이렇게 신작을 내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플러스로 중국 판호 이슈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 판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는 뭐 대부시스터즈, 넥슨게임즈, 뭐 조이시티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고요. 특징주는 이제 넥슨게임즈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단기적으로 추이가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되 기대감을 받는 구간이고 나중에 이제 실적이 정확히 찍혀주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향후에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게임 관련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코멘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께서 그 엔터주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엔터주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판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도 이번 보릿고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만 매수를 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 확인하고 엔터는 실적이 잡혀야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뭐 게임과 비슷하게 엔터도 신작 게임 이런 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신작 그런 아이돌들이 나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데브시스터즈나 넥슨게임즈 등 신작 모멘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승 섹터 분석까지 해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STI입니다. 매수가는 33,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36,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권이시긴 한데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STI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일단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양상, 이게 반도체 사이클에 맞춰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보시면 그런 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주가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이제 상승을 하고 한 단계 상승을 하고 지금 반도체가 강한 건 뭐죠? 대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하단에 매수하신 자리가 공교롭게도 이제 박스권 하단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31,500원 구간이 박스권 하단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전략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 확실하게 4만 뚫고 가는 자리가 안 나온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비중 줄이셔야 되고, 일단 그게 아니라면 또 다시 또 원금까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지라인 35,700원 여기 하단 61선 열어두시고요. 이 자리 지지되고 커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싹 비중 청산하시고 하단에서 잘 잡아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어쨌든 여기 4만 원짜리가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주기 전까지는 유동적 대응하시고요. 4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 주가가 펌핑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리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 자체가 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일단 유동적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I까지 살펴봤습니다. 4만 원 돌파 전까지는 유동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을 돌파한다면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아바텍이요. 아바텍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예요. 네, 아바텍 매수가는 16,500원,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가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살짝 지금이라도 욕심내셨다. 손질을 해야 될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조금 높은 데서 사셨어요. 예. 그렇죠. 이거 살짝 욕심내셨는데. 어쨌든 여기 높은 구간에서는 다음부터 비중 너무 담지 마세요. 예. 일단 지금의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시간의 매매로 뭐 24만 7천 주를 좀 매도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고 지분율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뭐 지분을 다 정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뭐 이유가 있어서 정리를 했겠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봐드리진 못하니까. 일단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하락은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여기서 자리 잡을 거거든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이 자리에서 좀 지지받고 시간을 두시면은 줄여도 항상 반등 나올 때 줄여야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예, 예. 일단은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15,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비중 줄이시자. 예, 예. 그러니까 보름에서 고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최소 걸려요. 예,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뭐 계속 보시면서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좀 끌어가서 줄이시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걱정돼서 난 잠을 못 자겠다. 저녁에. 예, 예. 자다가도 생각난다 하시면은 살짝 줄이시는 것도 괜찮고. 예, 전문가 예,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하시다가 반등 나오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보시다가 걱정되시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다가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는 19,50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셀바스 AI 현재 흐름이 14,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셀바스 AI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건 반등 나오면 줄이셔야죠. 네. 시장은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뭐랄까 외국은 가치 투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와 그 매매 관점 어딘가에서 좀 매매를 하셔야 돼요. 한 중간쯤에서. 너무 가치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셀바스 AI가 지금 안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거든요. 지금 반도체, 식품, 화장품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AI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AI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전력 설비 이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이다. 그 역배열 여기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쉬었어요.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한번 장대 양봉 정도는 나와줄 것 같은데 이 자리 나온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근데 수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15,000원 이상 나오면은 일단 비중을 살짝 한 번은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한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AI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AI 플러스로 뭔가 추가적인 그런 증설이라든지 사실 근데 이게 반도체나 전력 쪽으로 너무나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 회사 내에 뭔가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다소 지수가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좀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포트를 좀 유동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버티고 버티시면은 다시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와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뭐 주봉상 보면은 하단에 단기적으로 하락은 다 나왔어요. 사실 지금 손절을 뭐 딱 지금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추이를 이렇게 돌리려면 직전에 이 1년 정도의 지금 횡보하고 있던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추이를 확실하게 좀 돌리려면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조금의 관망,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지금 하셨어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벗어나는 그 구간에서는 상승은 되게 시원하게 좀 나와줄 겁니다. 근데 AI는 거의 플러스로 AI는 매출이 찍혀야 돼요. 사실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찍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6,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16,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튜브 댓글로 주신 상담입니다. 종목은 삼성전기고요. 매수가는 17만 3,3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 2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상담 주신 분께서는 본전 회복할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본전을 찾으려고 매매를 하시는지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네, 수익 그렇지 낼 수 않나요? 있을까요? 네, 수익 충분히 좀 낼 수 있고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양봉이 나오고 오늘 시가가 조금 부러졌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 17만 원 정도 이제 추이적으로 상승세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박스권을 지금 갓 벗어났어요. 여기 하단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여기 16만 원 정도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갇혀있던 구간이 한 1년 정도. 여기를 지금 뚫고 나와서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는 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뭐 팔라고 해도 안 파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끌어오셨으면 이거는 그냥 가치를 보시고 멀리 끌어가시면 지금 여기 17만 원 정도만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이 매물대만 좀 잘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한 구간으로 간다.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돌파해 놓으면 또 쉬고 한 단계 돌파하면 쉬고 이런 식의 지금 매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거는 끌어가시고 손절가도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6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만 좀 끌어가자. 하단에 이제 매물대였던 그 자리가 상단에서는 이제 그 지지대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16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끌어가시면 좋겠다. 오늘 뭐 3%, 4% 정도밖에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직전에 거래량도 터지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냥 끌어가시면은 매수가 이상 올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내가 그 기다렸던 그 기간이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다시 돌아서 매수가 정도 오면은 그 자리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좀 쭉 끌어가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수익 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팔고 나면 주가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치를 보시고 16만 원 지지되는 선까지 계속해서 끌어가시다 보면 본전을 넘어서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3천 원에 30%요. 네, 매수가 63,0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호텔 신라 주가 흐름이 52,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 네, 손실폭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응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사시고 좀 손실 구간이세요. 오래 사셨어요? 몇 개월 됐어요. 종목은 6만 3천 원 찍고 네.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역배열 아시죠?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기술적인 거 잘 모르세요? 네. 여기 지금 선 있죠, 이렇게. 주가 보실 네. 때 차트 키면은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네네. 선이들이 이렇게 지금 위에 있죠. 네. 이럴 때는 주가가 안 가요. 아, 요즘 상승 나오는 거 보실까요? 하이닉스 이런 건 차트 한번 보셨죠? 네. 차트가 이게 선이 밑에 깔려 있어요. 어때요? 주가가 계속 가죠. 네네. 주가가 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잘 가요.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이것만 잘하셔도 90% 이상은 성공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보이시겠죠? 아직 깔려 있는데 좀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재무나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네네. 증권사 리포트도 보셨을 거고 다 좋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점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지금의 좀 항상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걸 사시는 거예요. 일단 그 점은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요. 네. 네. 일단 지금은 하락은 얼추 다 나왔어요. 그렇다 안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5만 1,000원 여기 저점 찍고 다소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5만 원 정도 지지되는 선에서만 그냥 끌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 나와줄 거예요. 이제 7월, 8월 달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조금 또 이슈가 나와서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카지노든 뭐든 그런 식에서 좀 면세점 매출이나 당연히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거고 이번 2분기 매출도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한 뉴스가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에 좀 반짝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힘드시면 한 5만 4천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저 자리 오면은 비중 살짝 줄여보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리고 궁극적 네 호텔 신라가 대형주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텔 신라가 대형주예요? 작진 않죠? 대형주로 속하는 건가요? 네, 작진 않잖아요. 예, 그 주가 그러니까요.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손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인지 아닌지는 그걸 보시면 돼.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가, 외국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가. 쉽게 생각하실 때. 얘는 개인 세력의 손을 많이 타겠어요? 외국인 세력의 손을 많이 타겠어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그 점을 좀 보시고 반등 나오면은 일부 비중 챙기시고 다른 종목을 좀 대응하자. 어쨌든 이거는 좀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주가 자체가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신라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쯤에서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강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네.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종목은 툴젠입니다. 네, 툴젠은 뭐 기존에 좀 살짝 들었었는데 뭐였지?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가위.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배터리나 AI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병은 어쩔 수 없잖아요. AI는 없어도 괜찮은데 병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툴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 기업을 좀 상대로 특허권 요구에 따른 그런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특허 관련해서 지금 특허 분쟁에 좀 돌입할 그런 예정인데, 이런 부분의 좀 결과를 많이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부분 이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합의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 확률적으로도 합의로 끝날 경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일단 합의에 좀 성공할 경우에는 지금 툴젠이 사실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재무 구조에도 좀 숨통이 트일 거다,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만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한번 반등 나왔다가 쉬어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저녁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최종 변결이 나온 거예요. 하단에서 이제 사단 이제 횡보를 하는 이 구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세력들을 매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계적으로 1, 2, 3개월 살짝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자리에서 상승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 제대로 나왔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련해서 틈틈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한 방에 있는 그런 툴젠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툴젠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툴젠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장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보지 마세요. 네. 코스피 200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 150 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지수를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개인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주도 섹터가 가는 것만 갑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딱 이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코스닥 기준 830포인트 맞고선 반등 나온다. 오늘 어때요? 코스피는 쉬고 코스닥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적주 포커스 맞추시고 그간 쉬어가던 그런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선을 살짝 돌려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데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잘 봐놓으셔야 내가 바닥부터 위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점만 기억을 해주시고 전략적으로 좀 투자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쉬어가는 흐름 쪽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을 앞둔 만큼 실적주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식품, 화장품, 게임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툴젠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쉬어가던 섹터 흐름 확인해보시고 주도 섹터 발굴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